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슈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에 직접적으로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 특히나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법과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 3가지 같이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은 어떤 테마, 어떤 업종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국내 증시는 서서히 회복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600포인트 살짝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일장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2600포인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상승세로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시장 상승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미중 무역 협정도 90일 유예를 받으면서 완전히 관세 무역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금 상승하는 시장 흐름에 맞게 좀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장 먼저 상승했던 업종 테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증권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 관련주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이미 상승 추세를 타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금리 인하 방향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 그다음에 인하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조정하면서 낮추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자처, 은행에서는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증권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증권 쪽에 먼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실적 자체가 그 지난 해인 2023년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실적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예정된 대선 정책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 관련주들 향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잠시 뒤에 증권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주도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업종 테마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장 실질적으로는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AI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AI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에 이제 좀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4년에는 1,100조 원 규모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앞다퉈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 추세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2종목을 뽑아왔는데요. 잠시 뒤에 해당 종목의 향후 주가 전망과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교육이라든가 진행하기 앞서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입장 방법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 뭐 잘 가면은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은 주목해야 될 업종 테마 당연히 가장 먼저 증권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상승으로 화랑이 되고 거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증권사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정책,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굉장히 호재가 많고 그다음에 밸류업, 특히나 저평가 중인 종목들을 없애고 이제 제 위치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 증권사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종 테마든지 중요한 거는 주도 종목, 대장주, 주도주를 살펴보는 게 좋고 특히나 증권 관련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좀 수급이 많이 붙고 최근 상승세가 크면서 대장주, 주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두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권사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뭐 키움증권이 최근 들어서 뭐 전산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회원 유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 자체가 굉장히 크고 국내 1위의 증권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실적 자체도 2024년 실적이 전년도인 23년도에 비해서 수익성이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매출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만큼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으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천국에게 해당 기법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심리적 저항대인 10,00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12,68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향후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재이탈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바뀌는 위치는 심리적 저항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세 이어간다라고 하면 12,000원 부근만 지지받으면 당연히 추가적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서의 이제 지지라인 6,500원 상단이 10,000원 부근인데 고기를 돌파하면서 12,000원에 종가 마감했다라는 거는 다음 저항대 부근인 15,000원까지는 최소한도 상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월봉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되면 현재의 종목의 위치가 좀 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앞서서 보면은 2007년 이런 대세 상승장 때 3만 원 이상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해서 다시금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15,000원 부근 다시 돌파하면은 22,000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 중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좀 명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 그다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이제 3사가 좀 주가 움직임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다음 이제 후속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증권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강하게 붙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는 충분히 돌파가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의 지지라인 3만 원에서 45,000원 부근 박스권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63,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수급 자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와 줘야지만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목표가는 상승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63,000원 목표가로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 관련된 종목들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금융주이고 그다음에 뭐 밸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많으니까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는 AI 관련된 이제 AI가 현실적으로 뭐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만큼 수요 자체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다시금 상승 추세를 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음 달 예정된 대선 후보들이 각각의 이제 정책 공약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상승하고 있는 AI 관련주도 좋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산업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대 부근에는 1,000조 원이 넘어가는 산업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장에도 좀 수급이 일부 종목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해당 종목은 원래는 뭐 지열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 시설을 뭐 만드는 건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데이터 센터 관련주냐?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전력 관련된 대책을 내놓기도 하는데 특히나 전력이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비상 발전 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런 비상 발전 시설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대장주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10,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서 52주 최고점 그리고 천국의 계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점 4,000원대에서 고점 최근 들어서 28,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항상 어떤 테마 대장주든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량을 포함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추세 유지해야지만 당연히 이제 좀 단기적 관점으로 추가적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25,000원 부근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4만 원 부근 3만 원, 4만 원까지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적 상승이 나오면 분할 매수도로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4만 원 목표가로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해당 종목이 데이터 센터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 종목을 설명드릴 건데 LS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이제 전선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전선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는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납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이후에 단기간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13만 원 부근을 금요일장에 돌파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13만 원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요. 상승이 나오면은 15만 5천 원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만약에 15만 원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 자체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월봉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저항대 부근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고 재차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업종과 테마들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단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단기 기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 이런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종목들 좀 끌고 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수익 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단기 기법인 승리 깃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법 같은 경우는 단기 기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포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을 빠르게 늘려줄 수 있는 기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기법의 어떤 건지 해당 기법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매매 기법은 수급과 그리고 지지선을 활용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수급은 뭐예요? 네,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온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거고요. 이 돈이 들어온 다음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지지선을 활용한 눌림목 기법이다. 지지가 뭐냐면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 위에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지지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누군가 계속해서 밑에서 받치고 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 이후에 단기 눌림 구간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요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정말 내일부터 실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초기에 자주 포착이 된다라는 건데요. 상승 초기에 포착이 된다? 뭐예요? 그러면은 상승을 하는 끝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높은 구간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짧게 빠르게 상승이 나오기도 하지만 크게 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승 중간중간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수익을 낸 종목을 버리기보다는 계속해서 해당 종목으로 기법에 적용된다? 그럼 다시 매수 타점 잡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하락 이후에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 그 다음에 상승,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 상승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력의 영역 표시다라는 겁니다. 세력, 외국인, 기관이 됐든 돈 많은 세력이 됐든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이 종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해당 종목 앞서서도 물론 이제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탈 때 어떻게 해요? 앞선 거래량, 거래대금 거의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승 이후에 다시금 눌림을 받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돈이 다시 들어오면서 깃발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위치에서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깃발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깃발 모양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특징은 깃발 모양에 따라 상승률과 급등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각 깃발도 있고 삼각 깃발도 있고 그리고 긴 깃발도 있고 여러 가지 깃발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조금 상승 시기가 달라지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은 휴젤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정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잖아요.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깃발이 세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또 계단식 상승하면서 가는 종목들은 보통 대형주, 특히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대신에 좀 흐름은 갑자기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꾸준한 상승이 나온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깃대가 세워지고 짧게 깃발이 세워진 다음에 이런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냐 아니면 대형주냐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조금은 다르고 깃발 모양, 짧은 깃발이냐 긴 깃발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실전에서 요거는 이런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특징을 보이는 종목이구나 라고 이해가 쉽고요. 깃발 매매 기법 딱 세 가지만 알면, 세 가지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깃발 매매 기법을 실전에서 쓸 수가 있고 마스터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세 가지 공식이 뭐냐? 첫 번째는 깃대 뭐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깃대가 빨강색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봉은 오늘의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돼서 결론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올랐기 때문에 빨강색, 반대로 내려가면 파랑색 음봉인데 양봉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주가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뭔 말이냐면 일정 구간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받쳐주고 더 이상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계속 받쳐준다라는 거는 다시금 매수할 때 상승 의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 조건이 뭐예요?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해당 조건은 일본 기준으로 오늘이 어제보다 돈이 최소한 5배 이상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거다. 자금이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강하고 상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눈으로 어떤 게 깃발인지 아직까지는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차트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G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예, 양봉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양봉으로 이렇게 깃대가 세워지고 나서 일정 구간 어디 188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더 안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깃발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짧은 깃발을 세웠고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전일 대비해서 5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그 이상도 나온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깃발이 세워진 종목이 다음에 어떻게 가냐? 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깃발이잖아요. 그 위치부터 해서 이렇게 100%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온다. 그리고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종목을 찾는 게 깃발 매매 기법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제일일렉트릭. 방금 전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승 이후에 자, 중요한 거 보세요. 깃대가 세워졌어요. 양봉,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에서 깃발이 세워지냐 이 아래에서 깃발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렇게 깃발이 세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세워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승 강도가 조금은 약하다. 다만 상승할 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인다. 대형주만 무조건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깃발이 깃대 위에서 세워지냐 아래 혹은 몸통 중간에서 세워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계속 계단식 상승으로 인해서 120% 상승이 나왔다. 자, 휴젤이라는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누구나 봐도 전형적인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역시나 몸통 중간쯤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긴 깃발이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긴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들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지금도 상승 추세 중이거든요. 보톡스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 나왔고 190%.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없이 깃발 모양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만 다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Y 스틸텍 역시나 재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장에도 또 이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깃발이 세워졌고 자, 몸통 중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갔어요? 네. 긴 관점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170%. 그리고 두산이라는 종목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0% 빠르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펩트론. 자, 중요하죠. 예. 깃대가 세워졌는데 깃발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요 상단에 세워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빠르게 크게 간다. 자, 이렇게 펩트론은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이든지 빠른 상승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돈이 들어온 종목들 물론 이제 어떤 테마, 어떤 업종에 따라서 뭐 방산주든 뭐 제약바이오주든 그런 테마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테마가 지금 상승 테마냐? 그럼 트렌드에 맞는 종목,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겠죠. 삼양식품의 차트이고요. 제가 뭐 100만 원까지도 말씀드렸는데 90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나는 이런 종목을 찾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중간에서 찾느냐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하락이 나왔어요? 예, 2020년도예요. 그럼 지금 5년 동안 하락 추세라는 거거든요. 잘못 이렇게 잡게 되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5년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그 이상도 기다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잡고 수익을 내셔야 이렇게 복리로 수익이 쌓인다. 주식을 어떤 분들은 뭐 삼성전자 몇 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겠지. 뭐 난 10년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이것도 좋긴 하죠. 올라만 가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식은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복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초기 자금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일 1%씩 꾸준하게 수익만 난다라고 하면 2배 만드는데 드는 기간은 70일입니다. 3개월이 채 안 걸려요. 그러면은 매일 3%씩 수익이 나면 24일이면 2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 안 걸리죠. 그런 만큼 한 번에 100%로 수익 내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매일 꾸준한 수익이 좋고 1,000만 원으로 1%씩 1년 동안 꼬박꼬박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물린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나는 목표가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한 종목 가지고 3년 기다렸다 100%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매일 꾸준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자산을 빠르게 불리고 내가 손실봤던 거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나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방송에서 종목 공략해드렸던 아톤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이라든가 보시면 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 방송에서는 물론이고 교육방에서도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단기 방송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뭐 손실이 날 때도 있겠지만 뭐 10번 중에 한두 번 손절, 그다음 나머지는 수익을 챙기고 있고 오늘장에도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짧은 관점에서 단기로 진행을 하고 뭐 방송이든 스윙 종목들 크게 가는 종목들 특히나 방산주들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니라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을 꼭 익히셔야 되고 매일 꾸준히 수익 내는 방법을 익히셔야지만 나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그런 만큼 나 지금 종목 너무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빠르게 손실 난 것들 복구할 수 있도록 매일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습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나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있습니다.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난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이슈라고 뭐 혹은 뭐 종목이라고 하셔도 되고 주식이라고 하셔도 되고 문자 보내시면 입장 방법 안내 드리니까요. 해당 QR코드 혹은 문자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깃발 매매 기법,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기법인데 그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삼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교육방에서도 그리고 오전 단기 방송에서도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산주라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방산주는 과거에 2차 전지 정말 폭등 나왔었던 에코프로가 이제 150만 원 이상 갔던 이런 흐름의 2차 전지 테마였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대세 테마가 방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은
단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다른 업종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업종 테마는 방산주다. 그런 만큼 방산주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하나오션 등등등의 종목들 이제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고 사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면은 뭐 방산기업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H사에 뭐 최근 방산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무인, 자동화, 이제 방산, 로봇 같은 이제 시스템도 도입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지금 무인화 방산 시장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뭐 원래가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전기차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회사이고요. 로봇, 방산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로봇과 방산 분야의 기술 한 개씩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로 지정하겠다. 이건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우량한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인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물론 이제 기법에 적용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할 거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적 분석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22년도부터 해서 매년 매출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수익성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처럼 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회사 유보율이 작년에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 왜 낮아졌냐? 부채 비율이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부채는 적고 회사에 돈은 있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 분석은 해야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안전한 주식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 어떤 지금 현재 사면이란 종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굉장히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고 다시금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타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박스권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52주 최고점. 요 검정색 선이 52주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윗꼬리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위치를 최근에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조정을 받고는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이렇게 세워진 거 보이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짧은 깃발이 세워졌고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해서 당연히 10배 이상 나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늘장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다?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일봉 차트로 보면 너무 높은 위치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높죠. 이 하단에 비해서. 하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라는 거 누구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선을 긋게 되면 이 정도 위치인데 그럼 최소한도 만약에 많이 가면 이 위치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보시고 15,000원 이하다라고 하면 혹은 15,000원 근처다라고 하면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좀 짧게 설정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저항대를 확실히 돌파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6,000원 돌파하게 되면 이제 22,000원까지 추가적인 폭등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50%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13,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13,000원
이탈하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항상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할 거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좀 더 세세한 전략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면이라는 종목을 살펴봤는데 방산주는 하나는 챙기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면 꼭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흐름을 보시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고영은 원래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HBM 고대용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AI, 뭐 수출 반도체 뭐 수출 규제를 미국에서 이제 폐지를 했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은 로봇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특히나 뇌 수술용 로봇인 카이메로라는 이제 수술 로봇을 만들었고 이미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의료기기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납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일본 시장은 물론이고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진출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국내 병원에서도 이미 실전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그 기대 심리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전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다. 또한 이제 머스크도 뭐 수술 로봇 시대다라고 했는데 국내 로봇 특히나 수술 로봇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상용화가 됐다. 그러면은 고영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본적 분석, 당연히 매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수익성 역시도 다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로봇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익성은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올해는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회사의 유보율 역시도 탄탄하게 회사에 돈이 많은 기업이다.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부근에서 이미 52주 최고점,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적용되는 위치를 올라섰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52주 최고점, 천국의 계단 기법을 말씀드릴 때 52주 최고점이 돌파 전에는 강한 저항대이지만 반대로 돌파 이후에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위치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초입 단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깃대를 세우고 깃발이 형성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18,000원 부근에 저항대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18,000원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아직까지 초입 단계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내일 시초가 17,000원 이하로 이제 만약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 타점 잡아볼 만하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잡고 그 이상 돌파가 나오면은 22,000원 이상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손절가는 15,500원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영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두 종목, 고영과 사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오전 이제 단기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 종목인 만큼 수익을 내면 큰 수익, 그다음에 조정을 받아도 지금 현재 워낙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이 안 나올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해당 두 종목 내일부터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고영과 사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진입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품절주이기도 하거든요. 품절주가 뭐냐면은 전체 유통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교육주, 저출산주, 뭐 일자리 관련주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해당 종목은 원래는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교육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교육이 뭐냐면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등을 교육하는 교육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일자리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대선을 위해서 최근 들어서 어떤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로 해당 종목이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고 오늘 장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대선 교육 관련된 공약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혼합된 호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테마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중소형주이고 이렇게 뭐 호재가 많은 종목인 건 좋은데 어떤 회사냐? 자, 매출 자체도 2022년도부터 해서 매년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요. 수익성 당연히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회사의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회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보율, 회사의 돈이 수익을 계속 내니까 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요. PBR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1점 몇 배 수준. 굉장히 뭐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 자체는 아직도 저평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정책 테마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량한 회사에 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이고요. 그럼 현재 주가는 어디 위치해 있냐? 중요한 거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이 박스권을 최근 들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했죠. 그러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단기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에도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깃대가 여기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깃발이 이렇게 세워졌다. 중요한 거는 요 깃대 상단 부근에서 이제 깃발이 세워졌다라는 거는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또한 52주 최고점 지지 라인에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딱 매수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내일부터 한번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일봉상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높아 보이겠지만 그동안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이라는 국가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상승하는 초입 단계이다. 여기서 만약에 저 고점에 반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50%그 이상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일단 짧게 2,800원, 내일 시초가에 2,800원 만약에 그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단기 조정도 끝이 난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해당 위치에 잡아보시면 되고 1차 목표가 짧게 잡아도 한 2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3,500원, 2차 목표가는 4,800원. 조금 보태면은 한 2배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00원 보고 잡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 관련된 이런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락이 나오면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높아 보이나요?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반대로 올라가면은 큰 폭의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시가총액이 작아서 일단 히든 종목으로 뽑았는데 교육방 입장하시면 종목명은 물론이고 현재 어디에서 잡아야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좀 자세히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런 종목들 드리고 목표가 드리고 매수가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하면은 이걸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요 QR코드나 아니면 난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샵 3772로 문자로 이슈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가 매일 오전 월화수목금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기 방송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나는 손이 느려서 단기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누구나 따라하기 쉽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눈으로 보면서 같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입장하셔서 단기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방송 보면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송 종목,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방산주들, 뭐 하나오션부터 해서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대세 종목들, 트렌드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도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매수 타점 정확히 해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도 수익주,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 급등락이 나오지 않고 천천히 상승 추세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다 같이 공략을 해드리니까요.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랑 함께 하시면 다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천국의 계단 기법이 아닌 단기 기법인 깃발 매매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기법 종목들은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해당 세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고 조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방에서 좀 말씀드리는 대로 공략 타점에 맞춰서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 뭐 이런 교육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